일촉즉발의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무력 충돌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다 이런 좀 관측을 해줬는데요. 지금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스튜디오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번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 이게 이제 시리아와 터키 지대의 어떤 복잡한 어떤 국제 역학 관계가 팍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네. 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역학 관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아적 관계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피아를 구분할 수가 예, 없을 정도로 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터키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 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순니파 선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이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히즈볼라까지 레바논 히즈볼라까지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만나는 선이 사실은 시리아거든요. 근데 시리아에서 다시 IS가 또 새롭게 부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는 이제 순니파 시아를 교차하는 지점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스 파이프라인이 또 계획선이죠. 그 지나가는 그런 선이기도 하고. 굉장히 하거든요. 요충지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걸프에서 생산되는 그 가스가 이제 이란하고 카타르에서 생산한 게 있거든요. 그 지나가는 선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 격추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공습에 참여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 그냥 저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게 쭉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가 그 아사드 정부가 그 가스 예. 사용했을 때도 역시 러시아에 의해서 저지가 됐거든요. 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라든가 공급이 예, 저지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계속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측면이었고,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정부 세력 이른바 투르크멘족이요. 예, 그렇죠. 투르크멘족이든 사실은 미국이 그 온건 반군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는 뭐 선한 반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한 반군을 지원해서 시리아 그 아사드 정부를 정권 교체시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도거든요. 물론 터키가 미국의 의도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쪽 이렇게 순니파 쪽을 지지하는 세력과 국가가 사실 미국과 서구 쪽이 좀 가깝고요. 그 시아파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러시아가 이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네.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폭격이 양다리 폭격이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네네. 것처럼 시리아 반군도 폭격하고 IS 세력도 폭격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일 아니냐 이런 네네,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S를 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 중에 이제 IS도 있고 네. 아까 엄마는 온건 반군도 있거든요. 근데 온건 반군까지 같이 공습을 했어요. 러시아가. 예.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서구 입장에서 미국이나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대치되는 그런 예. 관계거든요. 그래서 좀 그 샤라 불러일으키는 하는 원인이 됐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이게 등에다 칼을 꽂은 것이다. 내가 네네. 도와주려고 사실은 갔는데 어떻게 등에다 칼을 꽂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인데 아까 이스탄불의 김준호 특파원은 뭐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전면전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그 전에 계속 이제 그 터키 쪽에서 그 경고를 했었죠, 사실은. 침범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발표했던 게 그 공습 중에서 온건 반군 쪽에 공습하는 한 80%다, 8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은 신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그 양쪽에서 좀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구와 러시아 간에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전면전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제 선한 반군이다, 온건한 반군이다. 근데 시리아 그 지역이 사실 보면 터키, 시리아 이 지역에 여러 세력이 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온건 반군이다, 뭐 여기는 IS다.
또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슬람 세력 네. 내에도 뭐 분파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제로? 그걸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IS는 이제 이미 그 나쁜 반군, 네. 배드 반군이라고, 배드 랩이라고 써 영어로 이제. 그러고 그 원군 반군 중에 또 스펙트럼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겠죠. 투르크멘족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고 뭐 여러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테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쪽 그걸 이제 그 나쁜 반군으로 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쉽지가 않다. 예.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국제 사회가 이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IS에 대한 국제 사회의 어떤 뜻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격퇴를 하자 이런 뜻이 지금 모처럼 만에 모아졌는데 이번에 터키와 러시아의 어떤 그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고리가 약해지고 IS가 더 바로 하는 IS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IS를 볼 때 사실은 지정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 그 꽃놀이패다 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IS는 사실은 반아사드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도 이렇게 저거였고, 네. 또 사실 미국 쪽에서도 그 I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IS는 IS대로 나름대로 IS 기본 전략은 사실은 그 따비크라는 전열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겟돈까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구 세력들 다 좀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관계고요. 그 I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성공한 거죠. 오히려 러시아하고 이제 서구 국가들 간에 이런 조금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IS 거죠.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일정 부분 볼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볼 수 그렇게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군사 행동보다는 오히려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가 이슬람 중동 지역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던데 이런 분석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이제 중동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는 서구 식민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갈등 문제, 분쟁 문제는 기원을 쭉 찾아보면은 서구 예. 식민지 경험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이슬람 종파 문제에 관한 갈등 있고요. 또 사실은 잘 나오지 않지만 부족주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가스 관련된 자원 전쟁. 이해관계들이 얽혀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슬람의 정체성의 위기다. 아니요, 여러 충체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 없는 거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바마 정부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그럼 해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제사회가 지금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법이 사실은 해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캐플리아나 학자는 7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상황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새로운 국가가 분열돼서 새로운 국가 건설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 아예 IS 자체에 그냥 국가를 IS도 국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면은 국가로 사실 되면은 여기 정책을 펼치가 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을 통하는 쿠르드족이라든가 이쪽 하나 하고 또 순니파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국가를 인정을 해줬을 경우에는 정상 국가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세력들이 연대를 하는 연방 형식의 어떤 하는 그러니까 대표해서 여러 각 부족은 부족 대표 또 쿠르드족 대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그건 누가 만들 거냐 이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백가쟁명 같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공습 일변도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어렵지 않, 해결 방법이 난망하다는 걸로 공습 일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봐야 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